25년 5월 데이비드 홀은 금속 탐지기를 들고 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어요. 호주 멜버른 근처의 메리버러는 19세기 골드러시 당시 다운언더 최고의 금광지였습니다. 탐지기가 삐 소리를 내며 땅속에 귀중한 무언가가 숨어있음을 알렸어요. 데이비드는 노란 점토 속에 놓여있는 매우 무겁고 붉은 빛을 띠며 표면이 움푹 패인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발견은 정말 귀중한 것이었지만 과학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바위를 열어서 금덩어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는 바위 톱과 앵글 그라인더 드릴을 사용해서 바위를 산에 담았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심지어 쇠망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그 바위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멜버른 박물관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운석이었고 희귀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지질학자는 달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운석이라고 생각했던 수천 개의 암석을 수년 동안 살펴본 끝에 마침내 진짜를 손에 넣은 거예요. 암석의 우주 기원은 암석이 유난히 무거웠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암석에는 철과 니켈이 고밀도로 함유되어 있어 무게가 매우 무거워요. 그리고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녹기 시작했기 때문에 표면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이 발견된 곳의 이름을 따라 메리버러라고 명명하고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톱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암석의 한 조각을 잘라냈고 그 전체에서 금속 광물의 작은 결정 방울을 발견했어요. 이 광물들은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거예요. 이 우주선님이 약 46억 살이란 뜻이죠. 연구진은 이 운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해도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먼지와 콘드라이트 암석의 소용돌이치는 혼합물이었어요. 중력이 작용해서 행성이 형성됐지만 일부가 남았고 대부분은 거대한 소행성대에 떨어졌습니다. 메리버러 운석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우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행성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곳을 빠져나왔고 어느 화창한 날 지구로 추락하기로 결정한 거죠. 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우주암석은 100년에서 1000년 동안 지구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이 운석이 지구에 등장한 시기와 일치하는 유성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메리버러 운석이 금보다 더 희귀하다고 말합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발견된 운석 중 17번째이자 두 번째로 큰 운석입니다. 80년대 미시간에 사는 데이비드 마주렉은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동산에는 이상한 보너스가 있었는데 바로 열린 헛간문을 고정하는 커다란 바위였어요. 농부는 그 바위가 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30년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었다고 해요. 농부와 그의 아버지는 운석이 떨어진 분화구를 발견하고 아직 따뜻했던 우주에서 온 손님을 파냈습니다. 그들은 이보다 더 좋은 용도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운석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새 주인은 이 독특한 문고리를 보관하게 되었고 이 문고리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는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이 돌을 가져가서 30년 동안 같은 용도로 사용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쉽게 A를 받은 건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중 그는 다른 미시간 주민들이 운석 조각을 찾아서 큰 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운석 조각이 10kg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지역의 지질학 교수는 비슷한 요청에 지쳐가고 있었죠. 그녀는 약 18년 동안 사람들이 가져온 암석이 운석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바위를 검사한 결과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운석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운석은 미시간에서 6번째로 큰 운석으로 기록됐고 그녀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표본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검증을 위해 조각을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 차례 더 보냈고 곧 모든 것이 공식화됐어요. 또한 이 운석은 초기 태양계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스미소니언과 메인주의 한 박물관에서 이 우주 운석에 대해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마주렉은 미시간 주립대학의 에이브람스 천문관의 운석을 75,000달러에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이 돈의 10%를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의 지구 및 대기과학과에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그곳에서 운석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남긴 돈이 새 문고리를 사기에 충분했기를 바래요. 운석을 가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물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데 운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산소 없이는 붉은 행성으로의 여행은 불가능해요. 숨을 쉬고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로켓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화학자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로봇은 화성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아내요. 이 화합물은 화성 운석에서 발견되는 원소로 만들어집니다. 화성의 대기에는 미량의 산소만 존재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남쪽 만년설 아래 액체 상태에 물이 있고 표면 아래에 더 많은 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붉은 행성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 물을 수소와 산소 분자로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어요. 이 인공지능 화학자는 화성에서 왔거나 화성 표면과 유사한 운석 5개를 분석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샘플에서 다량의 철, 니켈,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및 망간을 찾아냈어요. 이 원소들은 붉은 행성에서 물을 분해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370만 개 이상의 분자를 생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는데 인간은 약 2000년이 걸리는데 이 로봇은 몇 주만에 해냈어요. 이 로봇은 운석 화합물을 총매체로 사용해요. 지구의 영하 35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해냈어요. 이제 문제는 대기 구성, 공기 밀도, 습도, 중력 및 기타 조건이 지구보다 더 까다로운 화성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예요. 다른 과학자들은 이전에 화성에서 호흡하기에 적합한 소량의 산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사의 퍼시버런스 로버에 탑재된 도시락 크기의 기기는 화성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가열했어요. 이 장치는 작은 나무와 거의 같은 속도로 산소를 생성했습니다. 영화 마션에서 맷 데이먼의 캐릭터가 이런 우주과학의 발전을 좋아했을 것 같네요. 매년 수천 개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합니다. 이 중 95%는 큰 소행성의 지각에서 20%는 오래전에 먼지를 물고 온 더 큰 천체의 멘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20년 5월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운석 조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운석들은 태양계 초기의 소행성이 녹아 형성된 암석의 일종인 미지팝 아콘드리아이트로 분류됐어요. 따라서 지구보다 약간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운석은 다른 운석과 달리 안산암으로 만들어져 더욱 독특해요. 이 운석은 태양계의 초기 원시 행성들과 그 잔해들이 파손됐거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 행성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쳤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